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들 오늘도 제 방송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아프리카로 시청해주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부탁 좀 드리고,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제 이제 소개드렸던 거 한 번만 더 하면은, 제가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거 이거 타격 스탯 같은 것들이나 불펜 마을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많이 적어 놓는데, 전부 다 원래 이제 한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전부 올 시즌 전체로 했거든요. 시즌 초반부터 이제 전반기 마무리되고 후반기가 이제 한 달 정도 진행이 됐는데, 그걸 원래 다 담다가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 동향을 좀 못 담아가지고 이거를 최근 2달 기준 정도로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가지 변동이 많이 있다. 여기는 전체 OPS라든지 컨디션 OPS, 뭐 불펜 방울 전부 다 최근 2달 정도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분석적으로 쓸데없는 시즌 초반의 기록들은 뒤로 하고 전부 다 요즘으로 세팅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 같이 유념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경기 마이애미 대 애리조나, 에드워드 카브레라랑 이제 그 에드와드 로드리게즈가 붙는데, 에드워드 카브레라는 폼이 제가 맨날 이제 피홈런 많다, 볼넷 많이 준다, 이런 투수로 소개를 했는데, 근데 그 전에 5경기 동안 잘했었거든요. 마지막 두 경기는 5이닝 무실점, 7이닝 무실점도 하고 있는데, 마지막 필라델피아한테는 4이닝 6실점으로 꽤나 고전을 했었어요. 통산으로 에드캡이 필라델피아 애들을 상대로 꽤 잘했던데, 무튼 그날 털렸었고, 필라델피아는 그 이후로 꾸준하게 빠따가 좋습니다. 요즘에는. 무튼 에드워드 카브레라가 직전 경기는 고전을 했다, 이런 것들은 얘기를 해볼만 한 것 같고요.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즈도 이제 올 시즌 복귀한 지 한 2경기밖에 안 치렀습니다. 사실 작년 초반에 제가 이로드 꿀을 좀 많이 빨았어요. 작년 초반에 되게 잘해주고 막 그랬는데, 디트로이트에서 애리조나로 옮긴 다음에 부상 같은 이슈 때문에 아마 어깨 쪽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귀해갖고 2경기 던졌고 2경기 모두 다 많은 공은 안 던졌어요. 한 이제 89 언저리 정도 던졌는데, 뭐 5.2이닝 3실점, 5이닝 3실점 정도로 어쨌든 2경기 모두 다 3실점을 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꼬집어 올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 투수 모두 다 저는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에드워드 카브레라는 엄밀히 말하면 기대치가 낮았는데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로드는 뭐 이 정도면은 부상 복귀 이후에 꽤나 하고 있다, 그런 정도 얘기는 할 만한 것 같은데, 얘네들은 근데 일단 기준점이 7.5더라고요. 마침 지금 애리조나가 제가 맨날 이제 케텔 마르테나 크리스티안 워커, 모레노 이런 애들 결장에 따라서 빠따분위가 조금 내려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그에 반해서는 코빈 캐롤 같은 애들이 지금 후반기 이후로 OPS가 거의 한 1.0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작년 신인왕 포스를 내뿜고 있다, 이런 얘기들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포수인 모레노의 자리를 델 카스티오라는 친구가 아마 대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활약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제도 혼자서 6타점 기록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게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7.5면은 둘 다 요즘의 상태를 봤을 때는 오바를 눌러 움직은 한 것 같다. 어제 뭐 마이애미도 12안타 정도 쳐주면서 꽤나 잘 쳤습니다. 제가 뭐 마이애미나 워싱턴, 또 피츠버그 이런 애들이 되게 하위권 팀인데도 꽤나 좀 밟으면 꿈틀하는 애들이다, 이런 소개를 드린 바가 있었는데, 어제도 그런 경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제가 애리조나가 이제 후반기 OPS가 원래 전체 1위였다가 요즘엔 살짝 내려왔고요. 우한 상대로 원정 반경기 때 되게 잘 친다 이랬는데, 어제도 뭐 안타 숫자는 8안타밖에 없었지만은 장타도 조금 있었고, 홈런 3방, 볼넷 6개 정도면은 충분히 뭐 이 정도에 근접하는 그 정도 OPS는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경기였다는 생각이 있는데, 내일도 저는 한번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애리조나 승사이드로 봐도 나쁘진 않은데, 글쎄 저는 아직까지도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즈 몸 상태가 작년 전반기 때 제가 신임했었던 그 정도 몸 상태까지는 아닌 걸로 보여가지고, 뭐 승패도 가면 좋은데 저는 뭐 애리조나의 이제 오바 정도, 그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두 팀 다 요즘에 오바가 꽤나 많죠. 7.5 기준으로는. 다음 워싱턴 대 콜로라도 경기, 솔직히 말해서 별로 안 가곤 싶은 경기이긴 한데, 자, 뭐 DJ 허츠는 데뷔하고 초반에 막 6이닝 동안 13K 잡고,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매츠한테 또 5.2이닝 동안 삼진 10개 잡고, 이러면서 공도 얼마 안 던지는데 삼진을 많이 잡았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기록적으로 좀 얘기가 많이 있었던 선수긴 한데요. 그 중간중간에도 한 3, 4이닝밖에 못 견디고 4실점, 5실점 이렇게 하는 신인 투수다운 모습도 많이 보여준 것 같기는 해요. 올 시즌에 55이닝 동안 홈런도 10개나 맞으면서 이닝당 피홈런도 꽤나 많은 그런 수치가 있긴 합니다. 뭐 그나마 요즘에 5경기 동안은 뭐 나쁘지 않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이닝은 많이 못 먹어도 방어를 좋고 피홈런도 그리 많지는 않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애매한 것 같아요. 일단은 워싱턴 지금 로테이션 중에 나쁘지 않은 그런 투수긴 하다, 이 정도는 얘기할 만한 것 같고,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오스틴 곰버를 참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작년에 후반기 때 되게 잘했었어요. 갑작스럽게 좀 개안을 하고, 올 시즌도 사실 전반기 때도 그렇고
곰버를 믿을 만한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저는 꾸준히 퀀트릴이나 곰버, 특히 이런 애들이 나올 때는 콜로라도가 꽤나 역배도 볼만하다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되게 이 친구는 예측이 힘들어요. 홈이나 원정도 딱히 안 가리는 것 같고, 어쩌다가 가끔씩 막 7이닝 동안 잘 맞기도 하고 이런데, 그냥 곰버 예측이 정말 어렵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둘 다 내일 좌완 투수 상대로는 썩 좋지 않은 OPS가 이렇게 발견이 된다. 요즘에 사실 콜로라도도 이제 원정으로 가잖아요. 사실 샌디에고의 홈시리즈나 이럴 때도 빠타적으로 좀 나아지진 않았었습니다. 애리조나의 원정 3연전도 그랬었고요. 이게 콜로라도가 지금 8.5 기준으로는 오바가 굉장히 많다, 워싱턴도 엄밀히 말하면 오바가 많다 이러는데, 요즘 빠따 보면은 나는 좀 애매한 것 같아. 솔직히 저는 이 경기 그냥 안 가고 싶은데, 굳이 뭐 예측만 하자면은 언더 정도는 생각은 조금은 드는 것 같긴 하네요. 다음 양키스 대 클리블랜드 경기. 이 경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루이스 힐이 직전 경기가 화삭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4이닝 동안 4실점을 했었고, 이후에 불펜도 개 터지면서 로스 산토스 같은 애들 개 터졌었죠 그냥. 그러면서 화삭한테 대패도 당하고 그랬는데, 털리기 전만 해도 회복세였거든요. 제가 뭐 여러가지 세부 스탯 같은 걸 또 찾아보긴 했는데, 보니까 이 친구의 뭐 구속이라든지 뭐 스핀수라든지 전부 다 안정된 상태긴 하더라고요. 근데 왜 털린지 모르겠어. 그냥 화삭이 좀 잘했나봐요. 그날 뭐 루이스 힐이 개 털렸다, 저도 이날 뭐 양키스 쪽으로 좋게 보고 그랬었는데, 전반적으로 좋았었는데 직전 경기 더 부진했다는 거, 그게 약간 거슬리고요. 넷 보이드도 제가 지난번에 복귀 등판 때 피홈런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다, 원래도 뭐 제구는 좋다, 근데 로비레랑 더불어서 최근 한 6, 7년 정도 동안 그 선발 투수들 가운데 500이닝 이상을 소화한 선발들 가운데 이런 피홈런이 네 번째로 많다고 했었거든요. 데뷔전에서는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클리블랜드 데뷔전 5.1이닝 2실점으로 뭐 볼넷도 하나도 안 주고 그런 대로 잘 해줬었어요. 이래서 이 경기가 예측이 힘든데, 지금 사실 양팀 다 빠따는 별 볼 일 없습니다. 특히 클리블랜드는 5경기 연속으로 한 자릿수 안타를 기록하면서 미러키한테는 수입을 당했고, 그래서 최근 5경기 타율이 1할 7푼이에요. 그 와중에도 팀 방어는 2.14로 원래도 이제 훌륭한 마운드에다가 언더팀의 양상을 많이 띄고 있다는 건데, 사실 지금 양키스도 디트로이트와의 3번의 시리즈 동안 5안타, 4안타, 6안타에 그쳤거든요. 중간에 뭐 스쿠발 만난 것도 있었고 하지만은 카이더 몬테로에 막힌 거라든지 불펜데이에 막힌 거라든지, 이렇게 사실 양키스 빠다도 지금이 막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시점에 있기는 해요. 내일도 이렇게나 후반기 기준으로 봐도 이 컨디션 오피스도 되게 낮게 나오거든요. 난 그냥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언더 가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네. 이 뭐 양키스의 홈이긴 한데요, 올 시즌의 양키스는 홈보다 원정 성적이 훨씬 좋아요. 원정에서 41승 25패 이러고 있어가지고 좀 애매한 경기인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언더 생각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역시 딱히 많은 근거가 있는 경기는 아닌 것 같고, 토론토 대 신시내티 경기. 사실 신시내티가 이제 헌터 그린이 부상으로 빠져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아길라였나? 그런 친구 올려가지고 4이닝 던지고, 그 이후에 불펜들이 잘 막아주면서 거스먼 상대로도 신시내티가 좋은 경기를 했는데, 그래서 일단 신시내티가 불펜 소모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카슨 스파이어스 보시다시피 딱히 요즘엔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몇 번 정도는 괜찮을 때가 있었는데, 특히나 요즘에는 많이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있다. 특히나 요즘 성적이 안 좋은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8월 달에만 지금 3경기 8.78이에요. 이게 요즘이 안 좋은 모습을 띄는 중에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자, 반면에 이제 토론토는 베리오스가 나오는데요. 요즘 베리오스가 이 4경기, 제가 여기 4경기 적어놨는데, 이 중에 한 경기는 5이닝 6실점으로 털렸어. 근데 나머지 경기들을 전부 7이닝 2실점으로 잘 막았습니다. 그 중에 2번은 홈 경기였는데, 베리오스는 일단 요즘 성적이 괜찮다는 거랑, 얘가 올 시즌에 피홈런 그 커터코프로드랑 공동 1등이거든요. 27피홈런으로. 근데 오늘 홈이잖아요. 홈이랑 원정이랑 뛴 이닝 차이가 거의 없어. 3이닝밖에 차이가 안 나. 홈에서 조금 더 던졌는데, 홈에서는 8피홈런, 원정에서는 19피홈런으로 그래도 올 시즌도 홈에서 2.83, 원정 4.91로 홈에서 좋은 면모가 있는데, 이렇게 피홈런 같은 이 친구의 최악의 좀 약점도 좀 가려지는 면모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6.08 기록한 다음에 8월 들어서는 3.32로 다시금 간만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 것들은 관찰이 되더라고요. 토론토 승 쪽이나 언더 보고 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신시내티가 어제 불펜 소모도 꽤나 있었고, 이 스파이어스도 좀 불안하다는 점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언더는 좀 오락가락한 것 같고요. 근데 뭐 둘 다 요즘에 별로 못 쳐. 신시내티는 4경기 연속으로 한 자릿수 안타에다가 4경기 동안 홈런은 2방밖에 없었고, 토론토도 3경기 정도 7안타, 8안타, 6안타. 그냥 최근 10경기 동안 2할 1푼 5리밖에 안 돼요. 홈런도 그리 많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저는 언더 정도 생각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매츠 대 볼티모어 경기인데 퀸타나랑 크레머가 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2월 아마 최근 2달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했다고 했는데 매츠가 생각보다 OPS가 좋고 특히 우한 상대로 홈에서 밤 경기를 할 때는 이렇게나 OPS가 하늘을 찌른다고 하더라고요. 어제도 프란시스코 알바레즈가 끝내기도 날려주고 막 이랬었는데 일단 선발부터가 좀 만만합니다. 크레머나 퀸타나. 그래도 퀸타나는 홈에서는 조금 낫기는 해. 홈에서 3.72, 원정 4.81이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볼티모어도 홈런을 꽤 잘 치는 팀이잖아요. 요즘 들어서는 거너 앤더슨도 요즘에는 홈런이 조금 다시 부활하고 있고 이 퀸타나가 시즌 20피 홈런 가운데 홈에서는 15개, 원정에서는 5개 이런 식으로 얘도 이제 홈이랑 원정이랑 2이닝 차이가 거의 없어요. 비슷비슷한데 홈에서 피홈런이 워낙에 많다. 상대가 볼티모어다. 이러면은 그냥 저는 오바가는 게 제일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크레머도 사실 좀 못하다가 직전 경기 때 6이닝 실점으로 간만에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다. 근데 그건 상대가 워싱턴이었었고 오늘은 또 매치 같은 빠따가 쉽지 않은 팀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오바 가는 게 좋아 보이긴 해요. 문제는 이거를 오바를 본다고 한들 최근에 양 팀들이 빠따가 특히 매치가 3경기 연속으로 한 자릿수 안타 7안타 9안타 6안타 볼티모어 역시 5안타 3안타 6안타 이 꼬라지여가지고 조금 빡세긴 해. 지표상으로 사실 빠따를 그렇게 좋게 볼 건 없는 애들인데 그냥 이렇게 수치적으로는 좋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선발 투수도 조금 만만한 것 같고 그 정도 생각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바 쪽으로 볼게요. 다음 애틀랜타 대 필라델피아. 레인라드 로페즈가 거의 한 3주 만에 복귀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올 시즌 성적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원래는 이제 좀 불펜 투수라더니 옛날에 이제 한 6, 7년 전? 그때 이제 선발로 나오다가 한동안은 거의 한 4, 5시즌 동안 불펜으로밖에 안 나왔는데 올 시즌에 애틀랜타에서 선발로 전환을 해가지고 뭐 이닝 숫자 같은 것들은 아쉽기는 해도 승수라든지 방울이나 굉장히 훌륭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바지 때 조금 안 좋아가지고 마이너리그 내려갔었고 그래서 이제 복귀를 했거든요. 보니까 이제 리앱 등판에서는 4이닝 동안 3실점을 했는데 한 이제 79 조금 안 되게 던졌거든요. 근데 마지막 이제 공들까지도 전부 다 직구 구속이 95마일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리앱 상태가 아니까 괜찮다. 올 시즌 평균치 정도는 나온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더라고. 그래서 딱히 오늘 로페즈는 큰 걱정은 안 되기는 해요. 올 시즌에도 한번 필라델피아 상대로 홈에서 6이닝 무실점을 했던 바가 있는데 복귀 등판이긴 하지만 그리고 리앱 등판에서도 실점 자체는 조금 있었다. 2이닝 대비 이런 것들은 거슬리긴 한데 뭐 기대치가 아주 없지는 않죠. 그런 투수고 자 휠러 요즘에 좀 괜찮습니다. 한번 양키스한테 5이닝 7실점을 하면서 사실상 사이영 레이스에서 조금 멀어지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최근 3경기 동안 20이닝 1.35 전반적으로 볼넷이라든지 다 괜찮아요. 우리가 알던 휠러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어쩌다가 가끔 이렇게 크게 쳐맞는 거지 어지간해서 휠러는 본인의 가치 정도는 해주는 선수예요. 더구나 얘가 이제 또 애틀랜타 애들 상대로 굉장히 강한 편인데 작년에 딱 한 번 9월 이제 중순쯤에 애틀랜타 애틀랜타 상대로 홈에서 5이닝 6실점을 했던 바가 있는데 그거 말고는 작년이랑 올해 전부 다 애틀 상대로 완전 그냥 괴물입니다. 6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6.1이닝 3실점, 6이닝 무실점 이렇게 해주고 특히나 작년에 이제 그 내셔널리그 아마 디비전 시리즈였나? 챔피언십 시리즈인가? 하여튼 거기서 되게 잘했었죠. 그야말로 힐러는 뭐 포스트 시즌이나 뭐 통산 애틀랜타 상대로도 상당히 강한 면모가 있다. 이런 것들은 얘기해볼 법한 것 같은데 사실 요즘에 빠따적으로는 필라델피아가 5경기 연속으로 2자릿수 안타를 치고 있어요. 다시금 그래도 요즘 빠따 상태는 봐줄만하다. 내일 뭐 이렇게 후반기 들어서도 최근 2달 동안 우한 상대로 원정 밤경기 때 OPS가 썩 좋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불펜도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발견은 되는데 비슷하게 애틀랜타는 지금 오스틴 라일리도 부상으로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타선의 균열이 너무 많다. 이런 와중에 있어서 저는 전력 자체는 필라델피아가 낫다고 보고 제 아무리 로페즈가 이렇게 기록이 좋다고 한들 누적치라든지 그리고 이제 로페즈도 복귀하는 거니까 선발도 휠러를 좋게 볼 수밖에 없어. 휠러가 애틀랜타한테 약한 것도 아니다 보니까 저는 필라델피아 승사이드에다가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다음 경기 세인트루이스 대 미러키. 솔직히 말해서 이제 패디도 세인트루이스 이적 이후에 막 마땅히 되게 잘했던 경기는 별로 없어요. 어지간하면은 다 5이닝 정도밖에 못 먹고 있고 한번 5이닝 실점으로 템파베이 상대로 세인트루이스 홈에서 한번 잘했던 바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특히 막 화싹에서 데리고 온 보람이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애매하다는 생각이 조금 있고요. 어쨌든 성적 자체는 올 시즌에 괜찮은 편이긴 한데요. 상대인 몬타스 얘도 미러키로 이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투수 모두 다 그 이적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소속팀으로. 몬타스는 근데 요즘 성적이 좋지가 않다. 6경기 동안 방어율도 안 좋고 피홈런도 많고 또 이렇게 볼넷도 많이 줬다.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는데 그냥 두 투수 모두 다 이런 게 있어요. 패디는 홈에서 잘한다. 몬타스는 원정에서 좋지가 않다. 몬타스 원정 16개의 피홈런 가운데 홈에서는 4개, 원정에서는 12개 뭐 이런 식으로 시니시내시 시절에도 그렇고 원정에서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 뭐 그런 것들 정도는 발견이 되는데 원정 가니까 볼넷이라든지 피홈런이 많아지긴 한다더라. 근데 이제 하나 좀 보이는 건 이런 것들. 몬타스는 통상 세인트루이스 애들한테 상당히 강한 편이었다더라. 피안 타율이 2할이 안 됩니다. 근데 패디는 이렇게 애들한테 피안 타율이 3할 4푼 정도로 피장 타율도 높고 볼넷도 많이 줬다더라. 이런 것들은 좀 거슬리죠. 사실 두 팀 다 요즘에 빠따적으로는 할 말이 없어요. 특히나 미러키가 꾸역꾸역 이기고 있긴 하지만 미러키가 어느덧 5연승인데 5연승 기간 동안 타율이 1할 9푼 1리밖에 안 돼요. 근데 팀 방어율이 1.40이어가지고 거의 뭐 무적에 가까운 이런 마운드를 보여줬다. 특히 불펜이 워낙에 세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쉬운 경기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만은 반대로 미러키가 꾸역꾸역 5연승을 하고 있지만 세인트루이스는 7경기 동안 1승 6패거든요. 그 와중에 두 자릿수 안타 경기도 한 3번 정도 있었는데 한 번 다저스를 잡은 거 말고는 전부 다 세인트루이스가 요즘에 분위기도 안 좋고 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세인트루이스의 빠따로 몬타스를 턴다? 잘 모르겠습니다. 애매한 경기인 것 같은데 사실 난 근데 미러키가 프렘 받았으면 미러키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것도 사실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1, 2위 간의 경기여가지고 어쨌든 올 시즌 맞대결도 1대6으로 미러키가 앞서는 부분도 있고 몬타스가 세인트루이스 애들 상대로 전적도 좋다. 저는 밀키의 프렘이라든지 뭐 언더 이런 쪽으로 좀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경기인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다음 경기는 텍사스 대 피츠버그인데 나는 이 경기는 패스. 이 경기는 패스입니다. 브래드포드 얘 올려 쓴지 얼마 안 됐어요. 원래 4월 달에 처음에 나와가지고 되게 잘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거의 한 100일 정도를 누워있다가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복귀하고 나서는 나름대로 괜찮아. 최근 두 경기 동안 5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둘 다 양키스랑 미네소타라는 빠따 강팀을 상대로도 잘 막아줬거든요. 그래서 참 물을 많이 먹였는데 복귀 직전에 마이너리그 성적도 좋았었고 콜업하고 나서도 괜찮았었다. 이런 것들은 발견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그런 선수다. 미치 켈러 역시 홈이면 몰라도 원정에서는 빡세. 원정에서 5.27, 홈에서 2.58이다. 최근에 두 경기 샌디에이고 원정, 다저스 원정에서 4이닝 7실점, 5이닝 8실점. 제가 맨날 켈러 하면은 5이닝은 보장을 해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렇지 못한 경기도 꽤나 많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피홈런도 많고 이런 와중에 있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이 경기는 그냥 안 가는 게 답인 것 같아요. 나는 이게 텍사스가 만약에 역배를 받았으면은 그러면은 갈라 그랬는데 텍사스 배당이 일반승도 1.54면은 그냥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컵스 대 디트로이트 경기 솔직히 말해서 긴 생각은 안 들고요. 저는 하비에르 아사드가 시즌 초반에는 되게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사드는 요즘에 쓰임새가 좀 이상해요. 얘를 많이 굴려봤자 5이닝 굴리고 적게 굴리면 한 4이닝밖에 안 굴려. 그 다음에 이제 좀 불펜을 많이 쓰거든요. 이제 과거에 선발로도 나섰던 듀르 스마일리 같은 애들 아사드한테 4이닝 5이닝 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스마일리 올리고 또 다른 불펜들 쓰고 이러는데 마침 두 팀 다 어제 경기를 안 해가지고 불펜들이 다 쌩쌩하거든요. 특히나 지금 컵스는 후반기 들어서 불펜 1위 팀이다. 제가 이것도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디트로이트가 요즘에 이렇게 세먼스라든지 허더, 마에다 이런 애들 쓰면서 불펜 운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선발들은 그러니까 오프너를 쓴 다음에 이렇게 좀 4이닝, 5이닝 먹을 수 있는 데 올린다든지 그 다음에 불펜 쓴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디트로이트는 요즘 들어서 불펜을 많이 쓰는데 마침 불펜도 4.44에서 3.88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디트로이트도 나름대로 잘 막는다는 소리긴 해요. 그거를 생각을 하더라도 일단은 아사드랑 세먼스 그래도 아사드의 손을 들어주긴 해야 될 것 같고 아사드 이후에 스마일리 이런 애들 올리는 시카고 컵스의 빌드 자체가 꽤나 잘 먹히고 있습니다. 아마 3승 1패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딱 그런 로테이션을 쓴 걸로는.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시카고 컵스의 승 정도만 보는데 문제는 컵스 역시 요즘 빠따가 개판이라는 거죠. 컵스 7경기째 지금 한 자릿수 안타고 특히나 최근에 5경기 동안 5안타, 5안타, 7안타, 5안타, 4안타 빠따가 아주 안 좋아요. 1할 6푼 7리입니다. 이런 것들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 시카고 컵스의 아사드 스마일리 빌드 이런 거를 조금 더 보고 싶어가지고 저는 시카고 컵스의 승 사이드로 한번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디트로이트가 요즘에 7경기 동안 막 6승 1패 달리고 이런 것들도 거슬리긴 거슬린다. 어려운 경기인 것 같고요. 다음 켄자 대 천사 경기 레이건스랑 타일러 앤더슨인데
자, 제가 맨날 타일러 앤더슨 나오면은 이거 역배 볼만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타일러 앤더슨을 역배를 보는 그 원천이 어디에 있냐? 앤더슨이 원정에 나올 때거든요. 올 시즌 타일러 앤더슨이 3.30으로 훌륭한 방을 보여주고 있는데 홈에서는 4.46, 원정에서는 1.81입니다. 최근 홈 등판 5번 동안 0승 4패고요. 실점들이 6.4점, 3점, 3점, 7점 막 이래. 물론 뭐 3실점 이렇게 했을 때는 7이닝 먹은 적도 있고 그러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뭐 2이닝을 꽤나 먹지만 홈에서는 다소간에 아쉽다. 반면에 요즘에 원정 경기를 최근에 한 몇 경기 정도 들춰보면은 7이닝 2실점, 8이닝 2실점, 5.1이닝 2실점, 8이닝 무실점, 5.2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이래요. 그냥 다 훌륭합니다. 그야말로 타일러 앤더슨은 원정에서는 아주 날아다닌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래서 앤더슨이 아마 팔려 나갈 거라고 봤는데 값을 좀 크게 불렀나 보죠. 원정에서 뛰는 앤더슨은 늘 경기 대상이라는 건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갖고 이 레이건스는 절대로 만만한 투수가 아니죠. 제가 좌완인데도 구속의 폭발적인 상승을 통해가지고 거의 뭐 리그 에이스급으로 거듭났다. 보시다시피 지금 방어리랑 승수랑 매우 훌륭합니다. 원래 시즌 초부터 이런 기대치긴 했었는데 더구나 최근 3경기도 상당히 훌륭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뭐 언더 같은 것들을 봐도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지금 켄자가 조금 친다는 거죠. 어제는 이제 그 루고 등판때 9안타에 그쳤지만은 그 전까지 4경기 연속으로 2자릿수 안타를 기록을 했었다. 그래서 5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반면에 천사는 지금 최근에 이제 10경기 동안 2승 8패 7경기 1승 6패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경기는 역배 보는 것도 좀 힘들긴 해. 그나마 지표상으로 내일 켄자는 좌한 상대로 홈에서 밤경기일 때 평소보다 많이 못 친다 뭐 이런 것들 발견이 되고, 천사는 좌한 상대로 원정 밤경기 때 지금 최근 2달 동안은 상당히 잘 친다고 이렇게 나와는 있더라고요. 뭐 레이건스도 천사 애들한테 피한 타율이 썩 좋지는 않다고 하던데 보니까 한 3할 6리? 그 정도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거는 나는 메리트가 별로 없다. 솔직히 요즘에 켄자 폼을 보면은 켄자 쪽을 보는 게 맞아. 근데 배당도 너무 구려요. 물론 뭐 켄자가 마흔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타일러 앤더슨을 상대로 마흔을 한다? 솔직히 쉽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냥 천사승의 프렌 이런 역배 쪽으로 보고 그리고 뭐 언더게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휴스턴 대 보스턴 경기, 얘는 저는 도망갈게요. 이거 어제도 뭐 오바 봐갖고 오바가 나긴 났어. 근데 그건 이제 키구치랑 하우크 둘 다 조금 하자가 있거나 그런 애들이었는데 블랑코 대 피베타는요 이거는 예측이 좀 어려워요. 자, 블랑코 보면 올 시즌에 방울도 좋고 승리도 꽤나 많이 챙겼고 제가 맨날 이제 블랑코랑 헌터 브라운 휴스턴에 망가진 이런 선발진의 기둥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블랑코가 이렇게 좋지가 않고요. 얼마 전에는 템파베이한테 6이닝 무실점을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블랑코가 한창 좋았을 때 폼은 아닙니다. 요즘 들어서는 딱히 구속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요즘에는 블랑코가 큰 믿음을 못 줘요. 일단 로넬 블랑코 정도면 기록상으로는 좋다 이런 건 얘기할 만한 것 같고, 피베타는 뭐 보니까 이런 건 있더라고. 일단 홈에서 오늘 이제 원정 경기인데 홈에서 5.27, 원정 3.90 정도로 홈이랑 원정 편차가 꽤나 있고, 이 원정에서 저기가 좀 많아. 피홈런이 좀 많아요. 물론 이제 이닝 차도 조금 있지만은 그 21피홈런 가운데 홈에서는 6개, 원정에서 15개 이런 식으로 원정에서 피홈런이 조금 많다. 그럼에도 방어는 낮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뭐 이 피베타는 통상 휴스턴전 전적이 훌륭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39타석에 1할 2푼 1리 매우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나는 그냥 휴스턴 무난하게 보려고 했거든. 어쨌든 휴스턴이 지금은 빠따적으로는 오락가락 하긴 해도 엄밀히 말하면 최근에 11승 1패인데 어제도 빠따도 좀 치고 이랬는데 글쎄 나는 이 경기는 뭔가 건드리고 싶지가 않네. 어제도 제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보스턴의 불펜진이 후반기 들어서는 리그 꼴찌다. 반면에 빠따는 리그 1위다 이러면서 보스턴 경기는 그냥 오바가면 제일 편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긴 했는데 피베타도 휴스턴한테 강했다고 하고 블랑코 어쨌든 직전 경기 때 호투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되게 아다리가 안 맞는 경기인 것 같아서 저는 이 경기도 그냥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클랜드 대 템파베이 경기, 제가 이따가 이제 뒤쪽에 뷰러나 로비레이 이런 애들 나올 때 토미존 수술 얘기를 좀 할 텐데 사실 쉐인 바즈도 그래요. 쉐인 바즈는 이제 제가 봤던 기사에 따르면은 얘도 이제 원래 스토프가 상당히 훌륭하거든요. 구위 같은 것들이. 그래서 강력한 포심 가지고 있고 슬라이더 같은 이런 많은 삼진을 솎아낼 수 있는 이런 배합을 가지고 있는데 쉐인 바즈가 지금 이제 복귀하고 나서 토미존에서 복귀를 하고 나가지고 얘 이제 패스트볼이 피안타율이 3할 7푼 5리, 피장타율이 5할 6푼 1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뭐 슬라이더라든지 체인지업 이런 서브 구종들이 피안타율이 1할 7푼 7리, 피장타율 2할 6푼 6리 이렇게 주요 이런 포심 구종이랑 서브 구종 차이가 너무 크다. 한마디로 주요 구종인 포심이 안 통하고 있어요. 쉐인 바즈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선적도 좀 애매하고 이런데, 그에 반해서 오클랜드 선발 에스테스는요, 얘도 또 홈이랑 원정 차이가 좀 있습니다. 홈에서는 2.40, 원정 7.17. 물론 올 시즌에 경기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기 때문에 표본은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요즘 성적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요즘에는 다 봐줄만 해요. 최근에 한번 보스턴한테 1.2이닝 8실점, 이거 잘린 거 말고는 다 지금 모든 경기에서 많아봤자 3실점, 한 무실점, 2실점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요즘 폼 자체는 숨겨져 있지만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 보스턴한테 한번 얻어먹은 거 말고는 나머지는 괜찮다 이건데, 그래서 선발 투수 우세도 에스테스가 저는 그렇게 밀리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요즘에 마침 분위기도 템파베이가 애리조나를 스윕하고 난 다음에 어제 오클랜드 상대로 2안타에 그쳤어요. 이게 조 보일이라고 제가 마이너리그에서 삼진을 엄청나게 잡아내서 이거 조심하고 싶다 이랬었잖아요. 제가 그 경기를 오클랜드가 잡아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조금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템파베이는요. 이거는 뭐 선발 투수도 그렇고, 어제는 그래도 템파가 타지 브래드리 정도면 내보낼 만한 선발이었는데, 물론 요즘의 성적은 안 좋아도 상대가 이제 조 보일, 정말 오랜만에 콜업 시키는 애니까 어제는 아마 템파베이에 속은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한 번 더 조심하겠습니다. 이 경기 역시 바즈의 리스크, 그리고 에스테스가 생각보다는 요즘 성적도 좋다. 바다적으로도 오클이 템파베이한테 꿀릴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저는 이건 오클랜드의 승리라든지 플랜 이런 쪽으로 내밀어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샌디에고 대 미네소타 경기인데, 사실 저는 베일리 오버 등판을 굉장히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베일리 오버가 일단 최근 10경기 동안 1.87입니다. 67.1이니까 이닝도 되게 잘 먹죠. 베일리 오버는 사실 요즘에 정말 믿을만한 투수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미네소타에 빠따가 문제다. 그게 제일 거슬립니다. 반대로 이 마틴 페레즈도 샌디에고로 이적하고 지금 3경기 뛰었는데, 피츠버그에서 마지막 게임 때 6이닝 무실점, 그리고 샌디에고로 이적한 다음에 6이닝 실점, 7이닝 2실점, 5.1이닝 1실점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 4경기 동안 오히려 베일리 오버보다도 방어는 더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고민이야. 진짜 꾸준함의 상징 같은 베일리 오버냐, 아니면은 요즘 들어 잘하는 샌디에고의 페레즈냐 이건데, 7.5도 언더를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제가 어제도 이 경기 샌디에고 마이클 킹이 나왔는데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이게 샌디에고가 빠따가 참 애매하다 이랬거든요. 어제도 4안타밖에 못 쳤어. 그래도 뭐 5점이나 내고 승리를 하긴 했는데, 참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어렵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냥 언더 정도는 볼게요. 어제도 이게 진짜 둘 다 4안타 5안타 치고도 오바가 나고 이런 경기였었는데, 죽을 거 알고서도 언더를 가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 둘 다 못 쳐요 요즘 들어서. 특히 이게 미네소타는 한 6경기 동안 7안타 6안타 5안타 8안타 7안타 5안타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지는 좀 됐어. 그래가지고 고민인데, 나는 근데 베일리 오버는 진짜 믿는단 말이지. 애매한데요. 저는 뭐 미네승에다가 언더 가보겠습니다만은 둘 다 좀 배당이 그러네요. 그냥 샌디에고 언제 빠따 폭발해도 안 이상하고, 베일리 오버 요즘에 꾸준히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막 불펜 구간에서 요상하게 저번에 미네소타 알카라처럼 혼자 그냥 무난하게 잘 흐르던 경기 혼자서 5실점하고 이지랄 나면은 그냥 죽는 거야. 그럴 때는 뭐 죽어야죠. 어쩌겠습니까. 저는 미네승에다가 언더 이 정도만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로비레이랑 이제 마틴이랑 데이비스 마틴이라는 선수가 붙는데요. 제가 아까 그 이제 토미 좀 복귀 투수들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로비레이가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에 나오는 이제 뷰러도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게 뭐를 봤냐면은 이제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라는 그 미국 이 스포츠 사이트에서 나온 건데, 로비레이는 그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 구속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올 시즌에 거의 한 1년 넘어서 만에 복귀를 했어요. 토미존 수술 끝에 구속이 한 2.3마일가량 이상이 나왔다. 그 이제 수술하기 전에는 한 93마일 정도에 그쳤는데, 복귀하자마자 95.5마일을 찍었어요. 보통 이제 토미존 수술에서 복귀하고 나서 이렇게 구속이 상당히 잘 나온 애들이 종종 있습니다. 로비레이도 그런 케이스구나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로비레이의 투구 내용 같은 것들 살펴봤더니 그 이후에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구속들이 다음 경기 때 94.2마일로 줄더니 그 다음 경기 93마일로 또 대폭 하락을 했다. 직전 경기 때 93.4마일 이러면서 구속 문제가 계속 보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로비레이가 이제 토미존 수술에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의 회복 기간이 꼭 필요한데 서둘러서 복귀한 투수들이 많단 말이에요. 로비레이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가 아닐까. 보통 이런 투수들이 금방 이제 다시금 재수술에 들어가거나 문제가 생기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꼬집고 있더라고 기사에서는. 그래서 뭐 사실 복귀 이후에 첫 경기 때 5이닝 1실점, 그 다음 경기 4.1이닝 4실점 이렇게 오락가락이 되게 심했었어요. 원래도 피홈런이 많은 투수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지금 한 21이닝 동안 6피홈런이면 굉장히 많이 맞은 거죠. 그리고 21이닝에 볼넷도 12개, WHIP도 너무나도 높다.
더구나 내일은요, 이게 샌프란시스코가 사실 리그에서 피홈런 파크 팩터가 가장 낮은 구장이어서 이런 피홈런이 많은 스타일인 로비레이랑 잘 맞는 구장이긴 한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이언츠 홈구장에 내일 이 경기가 열려진 시간대에 바람이 좀 많이 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 전에는 이렇게 별로 안 불어. 경기를 시작할 때 외야 쪽으로 바람이 뭐 15마일, 14마일 이렇게 분다더라.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역시나 사실 제가 저 바람을 많이 안 믿기는 한데 원래도 피홈런이 많은 로비 레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요즘에 구속 하락을 통해서 불안불안한 와중에 있는데 이래가지고요 저는 물론 뭐 데이비스 마틴 별로 볼 건 없어. 재밌는 건 이 친구도 그 7월달 막바지 때 갑자기 콜업이 돼가지고 첫 두 경기 때는 뭐 이닝 얼마 안 먹었어요. 2.2이닝, 3.2이닝 이렇게 먹다가 최근에 두 경기 얼마 전에 양키스 상대로 5.2이닝 동안 1실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오클 상대로 6이닝 무실점. 엄밀히 말하면 요즘에 폼 자체는 나쁘진 않다는 거거든요. 어제도 제가 사실 이 경기를 언더를 봤어 7.5 기준. 근데 이 경기가 0.5로 오바가 났는데 저는 오늘은 어제보다는 선발 투수도 그렇고 오바에 대한 단서가 조금 많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화이트삭스의 프렌 정도도 볼게요. 이거는 로비레이의 불안한 면도 그렇고 특히 이렇게 구속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는 특히 데뷔전 때 구속이 잘 나온 게 오히려 신기할 정도라고 봐. 그 정도로 로비레이는 이런 구속 약화라는 확실한 또 단서가 하나 있다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다음 경기는 다저스 대 시애틀. 근데 워커 뷰러는 얘도 이제 한번 올 시즌 초중반쯤에 한번 올라왔어. 그때도 좀 구속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마이너리그 갔다가 돌아온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 등판 때도 그 뷰러가 마이너리그에서 한 94마일밖에 안 나왔다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94마일밖에 안 나왔고 그 첫 경기 때 리앱 등판에 이어서 첫 등판 때도 94마일밖에 안 나왔다. 옛날에는 막 98마일씩 뿌려대던 놈이. 그래가지고 올 시즌에는 이렇게 지난 몇 년 동안 포심이 꾸준하다가 토미존 직전에는 마이너스 9 정도로 안 좋았었고 올 시즌도 포심이 마이너스 6 정도로 피안타도 높고 내용이 안 좋은 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워커뷰러 하면은 원래 야 다저스에서는 에이스급 대우를 받는 놈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할 만하지만은 요즘의 뷰러는 그런 얘기가 조금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구속 문제도 그렇고 과연 이 토미존에서 적절하게 회복을 한 것인가 이런 얘기는 해보고 싶고요. 브라이스 밀러는 그냥 다른 것보다도 요즘 성적이 괜찮죠. 최근 한 세 번째, 네 번째 경기 때 4.1이닝 4실점, 6.1이닝 3실점 이렇게 해주면서 다소간에 위태위태할 때도 있기는 했는데 어쨌든 최근 두 경기 매츠한테 6이닝 무실점, 디트전 7이닝 무실점으로 좋은 면모가 있기는 합니다. 뭐 작년에도 그렇고 올 시즌에도 제구 안정화라든지 좀 피홈런도 어느 정도 컨트롤 해주고 있다는 것들. 지난 시즌보다 이닝도 이제는 넘었는데 비율상으로 작년보다 훨씬 더 나아요. 피안타라든지 피홈런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요즘 성적도 나쁘지도 않다고 하더라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제가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시애틀이 우한 상대로 원정 밤경기일 때 꽤나 잘 친다. 근데 이 새끼도 어제 2안타밖에 못 쳤잖아.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신임할 정도는 아니긴 한데 그냥 고민입니다. 뷰러는 요즘에 구속도 그렇고 처맞을 가능성이 꽤나 있다. 반면에 브라이스 밀러는 잘해. 그래서 선발은 시애틀의 손을 들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건 어제도 비슷했습니다. 개빈 스톤도 요즘에 안 좋았었고 브라이언 우 요즘에 폼이 좋더라. 근데 어제는 갑자기 개빈 스톤이 잘했고 사실 뷰러는요 개빈 스톤보다는 저는 기대치가 낮다고 봐요. 물론 브라이스 밀러도 어제 나왔던 우보다는 조금 기대치가 낮을 만도 하긴 하지만은 그냥 고민이야. 선발 투수 이런 투수 자체는 브라이스 밀러의 손을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시애틀에 빠따를 보면 시애틀을 못 가거든요. 시애틀이 최근에 또 7경기 동안 1승 6패 막 이지랄하고 있어가지고 참 가기가 빡센데 고민 끝에 그냥 시애틀에 빠따 생각하면 시애틀을 못 가는데 이 새끼들 마운드는 참 좋단 말이죠. 어찌 보면 언더가 제일 답이에요.